어느 날 나에게 초대장이 왔다.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아니, 홍보성 전단지인가? 손님이 왕이라는 현재까지도 유명한 스위스 호텔 체인인 리츠 칼튼의 창업자 세사르 리츠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 오래된 슬로건이 아직까지 미약하게 남아 그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나를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굳이 나에게 사용하지 않을 문장이 아닌가. 평소 쇼핑 중독자들이 쓰다 남은 물건들로도 평생을 살 자신이 넘치고 나이트클럽은커녕 대낮에 활동이 왕성한 커뮤니티 클럽은 저 천국에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나임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초대장이 아닌 전단지로 여기는 추측을 막 넘어선 나의 확신은 참으로 합리적이다. 어쩌다 생긴 백지수표의 진위 여부라도 가리듯 정체불명의 것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이 아까운 시간이 나의 잠재의식에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나의 네모난 카페인으로 바꿔들고는 카페인 흡수율 최고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달리 스마트폰과 싸운 적도 없는 나는 이미 여러 대 맞았고 그 흔적을 위한 변명을 찾는 건 고스란히 나의 몫이다. 마치 잠은 제대로 편안히 자라고 잔소리하며 잘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불편한 친절이 엄마 같아 던져버리지는 못하고 자세를 고쳐잡고 잠재의식의 초대에 응한다. 나의 경험상 엄마의 말은 51% 이상은 맞다. 늦게나마 제대로 편안히 잔 탓일까? 가족 같은 회사에 가 족 같은 동료들과 일할 힘 정도는 충분히 얻었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잠시나마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본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아무나가 되었다. 사람만 없지 지정석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온갖 용품들로 분주하다. 유난히 빛나는 나의 자리로 가 잠시나마의 준비 후 동료들과 함께 빛을 잃을 때까지 나의 몫을 다한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은 가마를 탄 듯 가볍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행렬을 거느린 듯 복잡하다. 왕이라고는 살지 않는 이 나라에 살면서 왕이라고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내가 이렇게 왕에게 관심이 많은 줄을, 정확히 말해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머릿속에 왕왕거리는 벌들이 들어갔나 하고 착각할 정도다. 가마를 타고 궁에 가든 벌들을 잡아 양봉을 하든 속히 결론 짓고 싶다. 드디어 기시감을 느낄 시간이 되었다. 어쩌다 생긴 백지수표의 진위 여부라도 가리듯 정체불명의 것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기분이다. 어디에도 홍보성을 띤 다른 글귀나 가격은 물론 상호명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쩌다 생긴 백지수표가 맞는 것 같은데? 독특한 문양을 발견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말했다. 아마도 말이 소리보다 빨랐고 생각보다도 빨랐다.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속 인물이 영화 속에서 영화 같은 일을 겪으며 영화 같은 일이라고 영화 속 대사를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가 영화임을 영화 스스로 부정하지만 영화가 아닐 수는 없는 영화. 지금 내가 그렇다. 나는 왕이다. 왕인가?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호위무사들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녀들이 보살펴주는 것도 아니고 다스릴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내 주위에 달라진 것들이 하나 없으니 오히려 실감도 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믿음 외에는 특별할 것도 없다. 어찌되었든 왕이라면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다스릴 법이 있을 텐데 알려주는 이 하나 없으니 내가 알아볼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내가 왕이라고 떠들어봐야 보여줄 수 없는 믿음 말고는 없으니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진짜라 하더라도 쿠데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어디서 주워 들은 잡다 말고는 이렇다 할 경험이 전무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하나 있는 믿음마저 흔들릴 처지다.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다. 지나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이 친절히 웃으며 가벼운 인사를 건넨다. 나를 좋아하나?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미소들이다. 내가 왕이라 그런가?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했던가? 웃는 얼굴에 나는 침을 꼴딱 삼키며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이라도 된 듯 나를 보며 웃는 것이 의아함에도 똑같이 웃고 있었다. 내가 왕임을 알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의아심에 끊임없는 질문들이 답을 찾을 새도 없이 생기고 또 생겼다. 평소와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나를 만나는 모두가 친절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 또한 처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친절함 속에서 의아심보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담백하게 안부를 묻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의지와 여지를 남기는 길지 않은 대화 속에서 안도감과 친밀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해주었는지 집이 아주 깨끗했다. 깜빡하고 내놓지 못했던 쓰레기 봉투들도 사라졌고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왕이 좋긴 좋구나. 누가 나를 모시고 왔고 모시고 있는지 궁금하였지만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들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가족같이 되었다.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니,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 내가 굳이 왕이어야 할 이유도, 그들이 백성이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청소한 깨끗한 집에 왔을 때와 준비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나도 이 집 저 집을 두루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낡은 초대장이 아닌,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새로운 초대장을. 내가 사는 집보다 큰 집에서도 작은 집에서도 초대장을 찾을 수 있었다.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쿵! 아니, 실제로 내 머리에 물리적인 충격이 전해졌다. 내 머리를 때린 것이 망치인지 스마트폰인지 확인해야 할 만큼 생생한 꿈이었다. 나의 경험상 나의 말은 49% 이하는 맞다. 쓸데없는 생각에 잠겨 들어버린 잠이었지만 당황함은 잠시였고 매우 상쾌하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잠시나마 혼자 있는 시간을 바랐었지만 오늘은 내심 누군가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행인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누군가가 되었다. 지정석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온갖 용품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모든 자리를 빛나게 한 후 여전히 빛나는 나의 자리로 가 이제 곧 들이닥칠 동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나를 좋아하나?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미소로 친절히 웃으며 가벼운 인사를 건넨다. 가족 같은 회사에서 가족 같은 동료들과 빛을 내며 서로의 몫을 다한다.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초대장의 독특한 문양을 다시 보았다. 자세히 보니 QR코드였다. 나는 궁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스캔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인가 이 글을 읽고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왕이 한 명이 아니라 너희라고 한다. 왕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왕이 여럿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섬기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서로가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 비교와 다툼으로 모두가 죽게 되고 남은 자 또한 백성이 없으니 나라도 없고 법도 없어 더 이상 왕일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섬기고 높여줄 때 자신이 바로 왕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온 진정한 왕이 있다. 나를 불러 왕으로 삼은 진정한 왕이 계시기에 내가 왕이 된 것이지 왕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왕에 의해 왕 노릇을 하며 진정한 왕이 있음을 나타내는 제사장인 것을 말이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한 사람이 생각났다. 자신을 왕이라 하고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 이제까지 뭐 저런 왕이 있으며 본인이 뭔데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지? 라며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여겼지만
왠지 모를 의문이 든다. 만약 진짜라면, 본인이 진짜 왕이라면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일 뿐이고 행색이 어떠하든 그것은 보이는 외적인 것일 뿐이지 진실을 바꾸진 못한다. 그리고 진짜 왕이라면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법 위에 있으니 가능한 일 아닌가? 굳이 크기로 따지자면 겨자씨만한 보지도 않지만 뭔가 묵직한 것이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 나의 머릿속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꼈다. 또다시 졸음이 쏟아진다. 스마트폰 속에서 다른 글귀들도 있으나 생각에 잠겨 놓쳐버렸고 마지막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을 끝으로 자세를 바르게 했다. 누가 꿈은 무의식과 현실의 대화이자 반영이라고 했던가? 무의식이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쳐 드러날 내일이 될 것 같다. 가까운 교회 오세효 목사. 미처 끄지 못한 스마트폰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